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정청래 대표의 이 최고위원회 발언 또 계속해서 뉴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해요? 정무라인? 예, 할 거예요.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내용들까지도 지금 같이 다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난 14일에 정청래 대표가 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류의 발언을 했었죠. 그때 청와대 뭐 관계자 발로 사실상 당 쪼개자는 것 아니냐라는 이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뭐 부글부글한다 등의 이야기도 있었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정무라인이 지금 멈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보도 지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근데 이거는 오보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정무라인 되게 좀 저도 좀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저희 스튜디오가 국회 앞에 있잖아요. 여의도에. 그리고 취재 편의점의 스튜디오. 네, 취재 편의점의 스튜디오가 이제 국회 앞에 있고 그러니까 횡단보도 건너면 국회인데요. 정우로 비서관 홍익표 수석을 제가 지난주에 엄청 자주 봤습니다. 네, 현장에서. 계속 국회를 왔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국회 왔다 갔다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무라인이 작동을 안 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억측이고, 제가 오늘 이제 정무라인의 핵심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화 한 통 없었다. 이렇게 최소한 청와대 관계자 발로 정무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도 정 대표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실제로 정무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정도는 정무라인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취재를? 그럼요. 예. 취재를 안 하고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라인을 통해 메시지가 갔는지 안 갔는지 정무라인에 연락이 온 바가 없다는 해야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청와대 정무라인의 핵심 관계자는 화가 났어요. 최소한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해야지 사실 확인 보도도 하지 않고 그거 완전히 카더라 아니냐. 예. 이거는 좀 너무 심각하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예. 언론인들이 취재 보도를 할 때 아무리 급해도 급하면서 막 쓰면 또 나중에 사고가 생기니까 반드시 사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없었다라는 게 청와대 정무라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장윤선 기자의 이제 취재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무라인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무라인에서는 관련 취재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청와대 관계자 발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통상 기사를 쓸 때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뭐 등등. 그다음에 이제 관계자 이렇게 쓰는데요. 행정관급은 저희가 인용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통상. 예. 그리고 관계자는 대변인 정도예요. 비서관급. 예. 그다음에 이제 핵심 관계자는 두루 쓰이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고위 관계자는 수석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통용되는 원칙이 있는데 청와대 관계자 발로 이런 얘기를 하려면 대변인 지금 그나마 전은수 대변인도 사퇴를 해서 지금 수석 대변인 하나 부대변인 하나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둘 다 지금 어디 있냐? 로마에 가 있어요. 예. 이제 지금은 프랑스에 한국에 없어요. 예. 지금 프랑스 에비앙에 있겠죠. 뭐 지금쯤 아마 좀 올려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리고 도대체 누구 관계자로 한 거냐.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청와대 내부 싸우고 있네? 갈등 국면이네?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도 하나가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네, 중요한 사실 부분이네요.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일단 준비했는데 앞에 있는 이어폰 착용하시면 소리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입니다. 민주당은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제가 다 사귀고 참고 그리고 대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고 참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가짜 뉴스성 언론도 좀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저의 손해를 넘어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지금 들은 내용은 뭐 일부 발언 내용입니다. 민주당 안에는 친청 친석 갈라치기 반대하는 민주당 안에는 그런 개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갈라치기 반대하는 친명이다. 민주당 모두. 그리고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이다. 이제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예. 이 메시지들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이제 오후에 이제 만난다는 거 하고 반대되는 얘기라고 봐야 돼요. 친석이라는 건 저는 사실은 뉴스공장에 처음 들었거든요. 예. 친석은 아마 김민석 뭐 친석이 뭐예요, 그게? 뭔데요? 지 혼자 있는데 그게 친석이에요? 예.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마 그 개파를 만들려고 하는 용어 같다는 느낌이 좀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이걸 왜 씁니까? 이 표현이 시작된 곳이 지금 뉴스공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아닐 수도 알려지고 있겠지만. 있고. 예. 근데 이게 일반화돼 있나요? 저는 이것도 그냥 김민석이 당 대표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친석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해가 좀 되는데 이 얘기를 또 쓴다는 것도 웃겨 최고위에서 이게 일반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반화 본인은 돼 있다고 생각하지 몰라도 친청 친명은 보도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건 맞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원파 개혁파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이제 요때까지는 저는 선거에 나와야 되겠다 당대표 선거에 그렇게 이해가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전 오후에는 또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를 또 했을 때는 또 보도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시그널이 있으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앞부분에 보도가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의사일치가 됐다면 요 최고위 때 하고 또 앞으로 만남 때 하고는 뭐 달라질 수도 있고 최고위 또 이후에 강덕구 최고위원이나 또 말이 있어요. 예. 그 사람 말도 많이 들어보면 또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요 얘기는 당 대표로서 한 얘기라기보다는 앞으로 당권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김정환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전 친청이 친청화된 줄 알았어요. 신청네요. 네, 뭐 하여튼 이런 용어 자체 글쎄요. 원래 정치라는 것을 저는 이제 정치에서의 어떤 서로 다른 생각이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당연하게 뭐 사람들이 서로 간에 친소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굳이 서로 갈등을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장윤선 기자께서는 이게 오늘 오전에 나온 최고위 발언이고요. 이게 네. 지금 언론지상에서는 지금 박준 변호사가 얘기해 준 것처럼 결국은 전당대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 아니냐라는 해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 출마하고 싶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연임은 연임할 걸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취재해 보면 대체로 그런 전망이 우세해요. 예. 그래서 지난 의총 때 몇몇 의원들이 이제 그만두시고 그 두 명이 발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한 사람은 선거 결과 책임지고 그만둬라.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어차피 연임할 거니까 60일 이내 관둬야 되니까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전당대 체제 준비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뜻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근데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포커스가 갈라치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정청래 대표도 얼마나 많은 뭐 문자와 댓글과 이런 걸 보겠습니까? 이게 보면은 정말 점입가경 수준으로 갈라져서 감정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정말 중요한 게
당장 지난번에 이제 김용훈 노동부 장관이 얘기한 대로 삼성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연대 임금 같은 거 만들 거야 말 거야. 이를테면 친노동이야, 친자본이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금융 이렇게 막 주식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러면 이제 5,000포인트 넘으면 이제 금투세 고민해 본다고 했었으니 그럼 이제 우리가 금투세를 도입할 때야 아니야.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의제 중심으로 정책 중심으로 노선 갈등을 해야 되는데 정청래랑 친해 김민석이랑 친해 이거를 나눠가지고 일종의 무슨 패싸움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이 대단히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흡사 정치 몰입애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 정치인들 스스로 이렇게 이걸 입길에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고 굳이 저는 지금 필요한 건 노선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네. 더불어민주당 안에 앞으로 노동 문제, 그다음에 산업 구조의 재편 문제,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떤 노선으로 갈 거야, 우리는 어떤 비전으로 갈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거는 없고 뭐 1인 1표, 친청, 친석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본인 생각하기 심각하니까 갈라치기 하지 말자 이런 뜻으로 저는 그냥 읽었습니다. 예, 해당 발언들 중에 이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 관련해서 가짜 뉴스들도 많다. 관련해서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정청래 대표의 어떤 뭐 대표 브랜드라고 할까요? 1인 1표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인 1표제가 시행이 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할 것이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 운영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 뉴스다이브에 출연했던 더가능연구소의 서복경 대표의 발언을 좀 전해드리자면 서복경 대표는 1인 1표제가 논의가 되었던 그 개혁이 당시에 이 1인 1표제를 디자인했던 멤버 중에 또 1인이기도 해서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논리대로라면 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또 어제 서복경 대표의 발언이기도 했었는데 1인 1표제 관련해서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개파가 없습니다. 개파가 민주당에 뭐 개파가 있나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하는 거는 지역위원장이나 뭐 국회의원에 소속돼 있는 예컨대 그 당원들은 뭐 20표 이상의 효과를 보니까 1인 1표제가 아니면 그 개파 그쪽에 줄 설락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 당권을 갖거나 아니면 경선이나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1인 1표 하면 그게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표의 비례성 얘기를 그렇죠. 많이 했으니까요. 예. 근데 저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1인 1표제 하면 지금 당대표 되기에 유리하다고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1인 1표제는 궁극적으로 좀 맞는 얘기라고 보는데 현재 상황에 봤을 때는 막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1인 1표제가 더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는 걸 보이고 뭐 사실 통과는 1인 1표제 지금 된 상황 아닌가요? 예. 그리고 근데 저는 좀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1인 1표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1인 1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흐름을 좀 보면 뭐 여론조사라든지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정청래 만만치 않거든요. 네.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1인 1표제를 하든 뭐 1인 몇 표제를 하든 사실은 1인 1표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론 지형이나 뭐 국민 마음이나 당 마음이나 당원 마음이나 저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자꾸 혼용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서복경 교수님 말씀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 서복경 교수님께서 정치학 뭐 저도 다른 모임에서 워낙 그 해안을 가지고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당 정치라는 걸 우리 헌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국민 의사의 그 반영에 대한 도관 파이프로 설명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은 개인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 정당이 나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이다 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당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란 말보다는 당의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적이라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건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건데 가장 합리적인 것을 우리는 다수결이고 1인 1표로 표현을 해오는 건 맞지만 쉽게 말하면 미국의 상원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아무리 많은 뉴욕이나 인구가 아무리 적은 웨스트버지니아나 똑같이 2표씩 주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런 지역과 관련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당의 의사구조를
판단을 할 때도 예컨대 민주당 같은 경우 특정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원들이 몰려 있다라는 경우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주적이라는 말의 본질에 오히려 부합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약간 지적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제 당원 당규에 따르면 지도부 선출 방식을 확정하는 것은 30일 전까지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 하느냐, 전임 지도부가 결정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구성되는 전준위가 결정을 그렇죠. 합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그렇죠. 전당대회 예. 준비위원회에서 자 이번에 우리가 똘똘 말아서 당원들끼리 전당원 투표 100%로 우리 당대표 선출할 거야, 이렇게 할지, 아니면 과거에 민심과 괴리된다라고 해서 뭐 7대3, 5대5 이렇게 섞었어요. 그러니까 당원 70% 또 30%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그렇게 하기도 예.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대표 뽑을 때마다 룰을 바꿔서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룰을 할지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다. 다만 1인 1표제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상당한 어떤 본인의 그 성과 예. 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1대 60, 1대 20, 1대 1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진정한 당원들의 마음이 반영되는 이제 그런 리더를 뽑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서복경 교수님도 어제 말씀하셨겠지만 이게 민주당 혁신위 자료인데 그렇죠. 살펴보면 40, 50, 60 세대에 좀 몰려 있어요. 예. 그리고 20대가 5.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국가통계 포털과 비교하면 한 절반 정도 수준인 거죠.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이나 김남희 의원들이 지금 그렇죠. 문제 제기를 그 하고 얘기를 있죠. 하고 예. 있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하고 호남에 조금 예.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당의 당대표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그냥 우리 이렇게 뽑을 거야. 그건 저는 민주당의 선택이고 민주당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직 후보를 뽑을 때는 민주당이 이제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드시 넣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게 괴리되면 안 되니까. 후보가 나간데 우리 당에서는 너무 훌륭한 후보인데 대중들이 보기에 이 사람 아니야, 그러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직 후보 선출에는 반드시 국민 여론조사를 넣는데, 이번에 당 대표를 뽑을 때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해버릴 거야 할지, 아니면은 국민 여론을 좀 섞을 거야 예. 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길게 이야기할 이슈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시민들이. 왜냐하면 그 국민 국민 여론조사를 하거나 말거나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몫이지.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 그럼 그렇게 가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공직 후보 선출을 할 때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가지고 막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더 길게 얘기를 했네요. 네. 사실은 전당대회 룰 세팅이라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준위가 발족이 되면 네. 전준위에서 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당시에 그 상황이 되면 사실 후보 측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룰로 가기 위한 또 나름의 그럼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후보자만 모여서 그렇겠죠. 룰 세팅을 예. 또 합니다. 지금 현재 7대 3이고 뭐 55, 14 뭐 진짜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30%는 국민 여론조사인데 이제 1인 1표제가 뭐 궁극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현재 그게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한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유리하니까 이제 이게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닌가. 본인이 이제 그 1인 생각이 1표제에 대한 드는데. 이니셔티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본인 것들은 입장에서는? 확실한 것 같아서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불리의 어떤 작동으로 본다면 지지자들이나 누구를 지지하던 간에 또 그 안에서 유불리를 따지게 네. 될 것이고, 전준위가 생기기 전에 예를 들어서 현 당대표가 연임을 하고자 한다면 또 사퇴를 해야 되는 것도 네. 맞고, 예. 그 상황이 24일이 되지 않겠느냐 관측들도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